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운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또 한 번 보합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 다우존스 지수만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보합권 내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무디스발 충격이 좀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시장에서 소화를 하고 가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신용등급 전망 하향 소식이 들려왔을 때도 선물 시장에서의 흐름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채금리도 역시 보합세로 마무리를 했는데 일단은 셧다운이 결정이 될 17일까지는 변동성을 상당히 유의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미국 시장 주시를 하셔야 되겠고요. 월가에서 내년 기준금리 인하폭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공격적인 300bp 인하부터 175bp 인하까지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 오펙에서 원유 수요 전망치를 내놨는데 상당히 원유 수요 강하게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WTI 원유 선물과 브렌트유 다시금 고개를 드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 조사가 나왔는데 물론 연준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목표치 2%는 상회하는 수치였지만 일단 소비자들 자체는 물가가 좀 내려오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군사 대화 창구가 다시 열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특징주 중에서 보잉 보시면 중국 정부가 737 맥스에 대해서 구매 다시 재개를 할 수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화해 무드와 맞물려서 한번 지켜보면 좋을 만한 소식인데 물론 보잉은 이뿐만이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의 항공사에서 대규모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긴 했습니다. 일단 주가는 4%가량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엔비디아 이야기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 테슬라가 상승폭을 상당히 크게 가져갔습니다. 사이버 트럭을 출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테슬라였는데 일단은 구매 후에 1년 내에 재판매를 금지하는 조건을 걸었다라는 소식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 대한 자신감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중에서 상승폭을 가장 크게 가져갔습니다. 자, 금리 과연 어떻게 될까요? 시장 전망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에서는 좀 엇갈린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 과연 연준이 언제 본격적으로 인하를 시작할 것인가에 이제 글로벌 IB들의 시선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로이터에서 미국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87%가량이 금리 인상 주기는 이미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언제부터 인하를 점치고 있는 걸까요? UBS가 가장 공격적입니다. 내년에 2.5에서 2.75% 범위로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 상당히 많이 인하폭을 점치고 있는 거죠. 2025년 초가 되면 기준금리가 1.25%까지 내려갈 것이다라고 전망치 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건 스탠리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내년 6월에 처음으로 인하를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금리를 내리다가 2025년 말이 되면 2.375%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말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일단 S&P 500은 연말 4,500까지 바라볼 것 같은데 다만 내년 6월까지 보게 된다면 다시금 4,200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가장 보수적인 의견을 내놨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약세론으로서 주장을 펼쳐왔던 골드만삭스이기 때문에 금리 전망에 대해서도 비슷합니다. 내년 4분기나 되어서야 처음으로 25bp 인하가 진행이 될 것이고 2026년 중반쯤에야 3.5에서 3.75%로 기준금리 내려앉을 것 같다라는 전망 내놓고 있으니까요. 시장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가 이번에 또 오늘 밤 10시 반입니다. CPI가 나오게 될 텐데 헤드라인 CPI, 근원 CPI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서머타임이 끝났기 때문에 밤 10시 반입니다. 자, 뉴욕 연은의 10월 소비자 기대조사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조사의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간밤 나왔던 뉴욕 연은의 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 그리고 향후 5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점차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반면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조사는 1년, 5년 모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LPL에선 이런 이야기를 내놓더라고요. 뉴욕 연은의 조사가 표본이 더 많기 때문에 일단 물가가 꺾이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밤에 나오게 될 CPI에서는 어떤 결과치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까요?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각 기관별 예상치 표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부터 바클레이스,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다양한 IB에서 내놓고 있는 수치인데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연간 기준으로 따졌을 때 3.3에서 3.4% 그리고 코어 CPI의 경우에는 4.0부터 4.2% 사이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밤에 나올 수치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밤 반도체 관련주들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유독 빛났던 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였는데 엔비디아가 성능이 최고 2배까지 나타날 것 같은 H200을 공개했습니다. 과연 어떤 걸 기준으로 성능의 2배라고 하는 걸까요? 이미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 중에 최고 성능을 내고 있다고 하는 H100 대비 2배입니다. 자, 버전, 가격, 특징, 속도, 호환성까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요즘 참 열일하는구나 싶습니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에 따라서 3개의 칩을 출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H200까지 들고 나온 거니까요. 오늘 HBM3 관련주들 특히 엔비디아 향의 종목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반면에 AMD는 H100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고성능의 칩을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오늘 주가 흐름 좀 종목별로 엇갈릴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시장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상황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번 주는 일단은 CPI도 대기를 하고 있고 뉴욕 셧다운도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재미없게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눈치 보기 장세의 흐름이 간밤 미증시에서 나타났죠. 우리 시장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국내 수급적인 이슈와 실적의 부분도 더해지면서 셈법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함께 내용들 체크해 보실까요? 자, 어제 마감 상황 모두 이제 약세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공매도 금지 첫날의 상승분을 거의 대부분 반납하면서 마감한 코스피고요. 코스닥 지수는 첫날의 상승분보다 더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시장의 하락에 빌미는 총 3가지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미국의 임시 예산안 만료일 17일 얼마 남겨두지 않고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우려감이 있었고요. 장중에 이 변동성을 야기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였습니다. 시리아 내에 있는 미군 기지의 로켓 피습 소식으로 장중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 여기에 일부 종목이 어닝 쇼크를 내면서 종목 확산 분위기가 이제 냉각 분위기로 확대되는 부분이 장중의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공매도 금지 효과가 반납됐다라는 측면은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첫날에 나온 수급 꼬임과 큰 변동성이 일단락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효과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가장 최신 볼 수 있는 공매도 금지 잔고, 공매도 잔고에 대해서 11월 7일 데이터 확인 가능한데요.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1조 원 정도가 되는데 첫날 대비했을 때 조금 줄어들었죠.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6일 잔고가 6조 7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딱 6조 원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아주 큰 물량은 아니지만 서서히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쇼커버링 물량이 일단은 출회가 되고 있는 한편 점차적으로 공매도 잔고가 떨어지게 된다면 서서히 관련 데이터들 체크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관전 포인트, 사실 양 방향 모두 열려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첫날 굉장히 많은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심리 부분만 반영이 됐었죠. 그래서 손실 회피 심리도 아직은 자리하고 있는데 이익 실현 심리까지 좀 더해지면서 셈법은 좀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에서는
쇼커버링 매수 유입 가능성도 있으면서도 가격 메리트가 같이 부각되는 종목으로 이번 주 주간 전략 제시를 했다는 점 어제 보여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IT 가전과 화학, 기계, 코스닥 시장에서는 저쪽에 2차 전지 등이 해당이 됩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죠. 자, 어제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했지만 그 와중에 선전한 쪽은 유틸리티, 대형 반도체, 증권이었습니다. 이 앞에 두 가지가 이제 볼만한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요.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쪽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였습니다. 무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10개 분기 만에 이번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 주목을 크게 받았고요. 그 밖에 반도체는 소무장이 약했지만 대형 반도체 투톱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매크로 지표가 좀 도움을 줬는데 1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누적 데이터를 봤을 때 반도체 수출이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계속 이제 마이너스였죠. 16개월 만에 무려 플러스 아주 크게 높이 떠오르진 않았지만 플러스 1.3%의 증감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좋지 않았는데 서서히 낙폭을 축소하더니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온 반도체 수출 데이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SK 하이닉스 눈에 띄었는데요. 연초 대비했을 때 상승률은 45%, 반면에 삼성 SDI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썼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데 이익에 대한 측면에서 이제 EPS 추정치 3분기 실적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시장의 시선은 4분기 내지는 내년도의 추정치가 될 텐데요. 그와 관련해서 볼만한 자료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의 퀀트 분석이고요. 보시면 내년도하고 4분기 모두 플러스권에 있는 쪽 반도체, 필수 소비재, 자동차 눈에 띕니다. 이익 측면에서 지금의 대안주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리고 4분기는 마이너스권을 유지하지만 내년도 실적 전망치를 봤을 때 견조하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관측이 되는 게 건강관리 쪽이고요. 헬스케어죠. 이와 함께 실적 추정치는 둔화되면서 이 아래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저가 매수 가능한 구간이고 나쁘지 않은 둔화 추정치이기 때문에 미디어 섹터도 볼만하다 이렇게 대안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어떻게 잡히고 있을까요? 수출 데이터 업데이트하면서 더블 체크 한번 해보시죠. 11월 1일에서 10일 수출입 동향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수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 182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했는데요. 수입도 늘면서 무역 시즌은 적자입니다. 다만 적자폭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축소됐습니다. 작년에는 54억 달러 정도 적자였는데 이번에는 17.4억 달러 정도의 적자 폭입니다. 주요 품목별 보시면 승용차가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37.2% 플러스 기록을 했고요. 반도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3% 그리고 통신기기 쪽도 4.1%의 플러스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석유 제품 밀렸고요. 자동차 부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4% 역성장했습니다. 국가별로 봤을 때는 미국, 일본 좋았고 유럽연합은 마이너스입니다. 다만 이제 베트남도 요즘 눈에 띕니다. 의료기기 쪽 많이 팔리고 있죠. 같이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이제 하락했던 종목들도 같이 챙겨보셔야 하는데요. 하락한 명분은 뚜렷합니다만 반론도 같이 제기가 되고 있는 쪽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양 측면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한미반도체 어닝 쇼크,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실적임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인식은 내년부터 시작인 거죠. SK 하이닉스로부터 따낸 한미반도체의 HBM용 TC본더 수주 공시 9월달, 10월달 두 개 합치면 1,0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종료일이 내년도 4월이기 때문에 매출 인식은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만 고평가 논란은 지금 여전합니다. 한미반도체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연초 대비 상승률이 400%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 실적으로 어떻게 설득을 할지의 이 관전 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화장품 ODM 업체는 한국콜마가 쇼크 나오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요. 이건
시스템 교체 영향이라고 사측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ERP 시스템이죠. 요게 이번에 이제 교체가 되면서 이제 착시 효과가 있다라는 점 같이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변압기는 모두 실적 발표가 맞춰졌습니다. 재룡전기는 사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실적은 좋았는데 플러스 성장이었는데 바로 직전 분기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즉 역성장을 했습니다. 2분기 때 이익 197억 원인데 이번에 170억을 기록했거든요. 이번에는 휴가 기간이 좀 길었다고 합니다. 조업일수 단축도 있었고 매출 일부 이연 추정된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엔터는 아시겠습니다. SM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파의 초동 판매량 부진 이슈로 인해서 엔터 기업들 대부분 좋은 흐름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증권가를 중심으로 했을 때 내년도 역시 높은 이익 성장률이 기대된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 마치고 역시나 이 주가의 희비를 가른 건 마찬가지로 숫자였습니다. 실적이었는데요. 한국공항 리오프닝의 또 대표 주자 중 하나였죠. 어제 시외에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흑자 전환을 했는데 확실히 작년 같은 기간보다 쭉 보시면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해성 옵틱스도 장중에 실적 발표지만 연속 흑자가 2개 분기 나왔고요. ISC는 이번에 실적이 표면적으로 좋진 않았는데 평가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신제약은 올해 누적 매출과 이익 최대치 달성하면서 정규장에서 10% 넘는 강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상 이제 나머지 내용은 개장 중계하면서 추가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